로빈은 과거 엘레지아에서 조이보이가 남긴 기록을 읽게 되었고, 조이보이는 토트무지카에 대한 경고를 남겨두었습니다. 토트무지카 노래 열매에 기생한 괴물 진니 혈마 등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괴수 중 한 명이다. 그의 힘은 나조차 성가신 정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동시에 타격을 가해야 격파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패기를 가졌다면 하나의 세계에서 주는 충격으로도 토트무지카를 격파할 수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이를 읽으며 조이보이는 패기만으로 토트무지카를 처리했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이보이는 엘레지아 왕국에서 모습을 드러낸 토트무지카와 마주하게 되었고, 조이보이는 류마와 함께 모종의 이유로 엘레지아에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류마는 토트무지카를 바라보며 강력한 패기로군, 저놈이 아마 고대의 마왕 토트무지카겠지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흥미를 돋구는 녀석이군, 류마 저놈은 내게 맡겨두라고 라고 말했고, 류마는 공략법이 있다고 듣긴 했다만 우린 그런 걸 따르는 녀석들이 아니잖냐, 일격에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내가 베어버리겠다 라고 말한 뒤 도실류와 흑도 슈스이를 꺼내들었고, 조이보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토트무지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였고, 동시에 폐양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폐양색 패기는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토트무지카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조이보이는 토트무지카 내 친구의 고향에서 사라져라 라고 소리친 뒤 해방이 일겨 태화 패천권을 사용하여 단번에 토트무지카를 공격하였고, 조이보이는 1극에 토트무지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엘레지아의 국민들은 조이보이에게 뒤늦게 토트무지카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동시에 타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조이보이는 복수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시시 압도적인 패기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무용지물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는 홀로 가상세계에 갇히게 되며 토트무지카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는 계속하여 아카이누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토트무지카의 신체 일부를 계속하여 불태워버렸지만, 토트무지카는 계속하여 신체를 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는 점점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를 소환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것. 조이보이 그 남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중얼거렸고, 아카이누는 악의 피조물 따위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네 녀석도 해적도 감히 세계를 주무를 순 없을 거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지옥 화마 천수를 사용하였고, 거대한 화마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아카이누의 뒤에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화마와 함께 주먹을 뻗었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 역시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렸지만 토트무지카의 모든 것을 불태우기엔 무리가 있었고, 토트무지카는 곧바로 거대한 손으로 아카이누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체력을 꽤나 많이 쓴 상태였기에 토트무지카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하였고, 그 순간 은표병사 여럿이 나타나 아카이누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마그마로 몸을 재생한 뒤 은표병사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토트무지카가 폐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아카이누에게 직격탄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아카이누는 토트무지카의 일격을 맞으며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사실상 토트무지카라는 본체가 쓰러지지 않으면 무한하게 증식되는 은폐병사들을 보며 점점 전의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자신이 쓰러지게 되면 해군이 무너질 것이며 악이 판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의 흰수염을 떠올리며 죽음을 각오한 전투란 이런 것이었나, 흰수염 막바지에 초인적인 힘을 선보인 이유가 있었어 라고 중얼거린 뒤 순식간에 자신에게 접근한 은표병사들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아카이누의 무장색 패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에 마침내 거프의 무장색 패기와 마찬가지로 번개와 같은 것이 아카이누의 주먹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토트무지카를 향하여 무장개벽 염화건을 사용하여 극대화된 무장색 패기의 마그마를 둘러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여 토트무지카의 방어력을 크게 감소시킨 뒤 곧바로 마그마로 토트무지카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토트무지카의 하반신이 완전히 불타올랐고, 그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했으며 아카이누의 패기의 위력이 일정 수치를 넘어섰기에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토트무지카 역시 하반신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사카즈키 해낸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여 토트무지카의
무지카의 하반신을 공격하였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며 토트 무지카는 하반신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튀어오르나 그 순간 토트 무지카가 저주받은 노래 표어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하였고 순식간에 아카이누의 폐기가 모두 해제되며 아카이누는 땅에 처박히게 됩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도 토트 무지카의 공격은 유효했고 주변에 있던 해군과 해적 수천 명이 고통을 호소하였고 몇몇은 아예 머리가 터져버리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를 막았고 토트 무지카는 우선 아카이누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아카이누를 짓밟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토트 무지카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며 다시 폐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기술이자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명구를 사용하여 토트 무지카의 상반신을 관통합니다. 아카이누가 명구를 사용하여 토트 무지카를 공격하자 토트 무지카는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뒤로 물러났고 아카이누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확신한 뒤 곧바로 다시 한번 명구를 사용하여 토트 무지카의 복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체력이 닿을 때까지 계속하여 명구를 난사하였고 결국 아카이누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토트 무지카 역시 상반신이 모조리 불타며 소멸될 위기에 처했지만 현실 세계에서 몸을 회복하며 가상 세계의 몸도 빠르게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토트 무지카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키자루는 저주받은 노래 표열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악마 일매 능력이 발동되지 않았고 키자루는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토트 무지카는 성공적으로 부활하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샹크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샹크스는 분명 아카이누가 가상세계에서 상반신을 공략했겠지, 불타오르는 저 몸이 그 증거다 라고 소리친 뒤 로제의 필살기가 기술이자 거푸조차 막아내지 못한 기술 중 하나인 신세나 쇼토츠를 사용하여 토트 무지카의 상반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도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키자루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샹크스를 받아낸 뒤 샹크스가 비록 해적이지만 샹크스에게만큼은 경의를 표하며 샹크스를 곧바로 혼고우에게 던져주었고 혼고는 샹크스의 치료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토트 무지카가 소멸되었고 우타 역시 토트 무지카로부터 해방됩니다. 또한 아카이누가 가상세계에서 튕겨져 나왔고 키자루는 아카이누를 의무실로 옮긴 뒤 소멸되어가는 토트 무지카를 바라보며 세상의 종말을 보는 기분이구만. 해적과의 동맹은 동맹이고 이제 공공의 적이 사라졌으니 다시 해적과 격돌할 시간인가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웃음을 지으며 정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보와 로쿠규는 격렬한 항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레드라인에서의 1차전 중 여전히 승부가 안 난 쪽은 사보와 로쿠규 쪽이 유일했습니다. 레드라인에서의 전투가 고조되어 가고 있었고 해군 쪽에서는 아카이누가 리타이어 되었고 해적 측에서는 샹크스가 리타이어 되었기에 사실상 이들의 전투는 소강 상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고 일반 병사들과 해적들 역시 눈치를 살피며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전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마리조아에서의 대결의 결과를 기다리며 무의미한 희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드라인 전체에 자욱한 한계가 깔렸고 스모커는 자신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사왕 천냥 광대 버기를 포함한 크로스 길드 간부 전원 체포 완료. 현재 임펠다운으로 호송 중이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투항해라 라고 말하며 해적들에게 경고를 날렸고 그 순간 해군들의 사기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크로스 길드를 제압했다라. 이거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구만 이라고 말하고 눈치를 살피던 해군들은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해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전하며 해적들을 소탕하는 데 앞장섰고 해군은 스모커를 필두로 기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해적 측에서는 스모커를 막아설 인물이 없었기에 꽤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세는 순식간에 해군에게 기웁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젠장 샹크스가 쓰러진 시점 저놈을 막을 사람이 없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한 뒤 야솝과 럭키루에게 해적들을 이끌고 퇴각할 준비를 하라고 전한 뒤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야솝과 럭키루는 해적들에게 퇴각 신호를 보냈고 혁명군의 총책임자인 사보가 혁명군에게도 퇴각 신호를 보내기만을 기다리며 우선은 레드라인에서 빠져나가며 훗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